2010년 2월 달에 대통령이 불러갖고, 네. 야, 너같이 에너지가 있는 놈이 전라북도에 내가 전라북도 좀 살려라. 또 여의도 여론조사에서 극비로 왔는데 유력 된다 이렇게 네, 왔더라고. 아니 당선 소감 쓰고 있어. 자 이제 훈훈한 시간은 이제 좀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이제 죽을 각오로 저희가 한번 덤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관을 끝내시고 이제 해남으로 다시 이제 그 농사로 다시 돌아가진 않으셨어요? 전업 정치인이 되기로 하셨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전국을 돌면서 농업을 이제 현장에서 해야 되겠다. 이제는 내 개인의 농업이 아니라 이제 장관까지 했으니까 전국을 돌면서 6차 산업의 그런 메시지를 전도사가 됐죠. 그리고 또 광우병 문제도 제가 억울한 거지만 돌아다니면서 그거에 대한 허와 시를 분명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갖고 전 100일간 순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왜 이놈의 나라가 이렇게 됐냐, 나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억울하기도 하고 네. 분노도 일어나고. 그래갖고 그냥 내가 소금 식품으로 만들었으니까 소금밭인 신안 신의도까지 가갖고 거기서 이틀간 연부도 되어보고. 또 주로 어려우실 때 바다를 보러 가시는군요. 네, 그래갖고 우리 농장도 가보고 뭐 이제 계룡산, 지리산도 가보고 하다가 100일 마지막 코스를 어디로 했냐면 우리 역사, 문화, 전통을 다 한 방에 볼 수 있는 곳이 안동이더라고요. 네. 안동 하회마을에 가서 이제 거기에 병산서원, 도산서원 다 한 3일간 있었거든요. 그 3일간의 마지막 날 도산서원에서 깨침을 받습니다. 깨침이 뭐냐면 그 도산서원에 그 퇴계 이황선장 종손을 만났더니 저한테 뭐 시를 하나 딱 줘. 그 매화꽃이 많이 제일 유명하거든요. 그 시를 하나 딱 주는 거야. 부시일번 한철골 쟁등매화 박비양. 뼈를 깎는 추위를 한번 만나지 않았던들 어찌 매화가 코를 찌르는 향기를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런 거예요. 이게 천년전 황벽선사가 쓴 시입니다. 막걸리 땡기네. 야, 분노가 일어나는 게 분노가 갑자기 쫙 울리는 거야. 야, 매화도 그렇게 혹독한 추위를 만나서야 비로소 코를 찌르는 향기를 주는데 내가 이 혹독한 추위를 향기로 만들어 봐야 할 거 아니냐. 네? 그래갖고 그때부터 책을 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깨침이 있어갖고 전국 순회 강연을 시작했죠. 1년 동안 순회 강연을 해가지고 몇 번을 강의를 300번을 했어. 돈도 많이 벌었네. 그렇죠. 네. 그러네. 네, 돈도 많이 벌고 또 돈 안 주는데도 그냥 하고 그냥 뭐 돈 바라고 간 게 아니니까. 그럼요. 그 1년 만에 또 박비양 한철골 박비양. 뼈를 깎는 추위가 한철골이고 코를 찌르는 향기가 박비양이거든. 그 코를 찌르는 향기 이름을 따서 박비양 해가지고 책을 냈잖아요. 네네네. 제목만 봤습니다. 그 책이 몇 권 팔리냐 합니까? 4만 권 팔렸어. 진짜요? 베스트셀러가 된 거야. 한 20세 이상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3,000권씩 만들었어. 3,000권씩. 2,000권씩. 이제 얼마나 갈지 모르니까 일단 좀 작게 시작해서. 아니, 보통은 2,000부 찍어. 근데 14세. 자신 있으니까 3,000부씩 찍는 거야. 참 대단하다, 진짜. 그렇게 참 꾸준히 해야 되기 힘들겠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2009년 1년을 아주 잘 보냈죠. 근데 2010년 2월 달에 대통령이 불러갖고 야, 너같이 에너지가 있는 놈이 전라북도에 내가 전라북도 좀 살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유를 받아서 출마를? 나 안 합니다. 나 정치 안 합니다. 나 안 간다고 딸깍 떨었지. 그럴 때 한두 달 지나고 또 대통령이 부르는 게 아니라 안 가. 그 뒤에 있어요. 네네네. 그래갖고 저녁 식사를 먹이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가라. 내가 전라북도에 섭한 게 있다. 하면서 뭐요? 그랬더니 내가 말이야 새만금 개발을 그렇게 했고 4대강 좀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왜 반대 계량이 올라오고
4대강, 아니, 그렇게 내가 말이지, 이거 새만금 특별법을 만들고 새만금 종합계획을 세웠는데, 또 선거를 해보니 또 한 자리냐? 하면 네가 내려가서. 지지율이? 네가 내려가서, 정장관 얘네 내려가서 2자리 좀 올려봐라. 딱, 전라북도 고향에 서판계 있다는 말에 내가 뿅 가갖고, 그때, 가겠습니다. 이놈의 말 잘못한 게 여기까지 왔다. 후회되시죠? 네? 원래 이 술자리 이런 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아니, 저희도 이거 술자리에서 만들어갖고 하자고 해서 지금 3년째 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이건 완전히 이건, 내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옷을, 그때 한나라당이니. 네, 파란색. 한나라당 옷 입고 하니까 이거 완전히 딴 민족이요. 사람 취급 못 봤죠, 이 동네에서. 특히 선거 때는. 아니, 눈이, 거기 예촌 막걸리집 그걸 네, 가봤거든. 네. 처음에. 사람을 하는데 딱 눈이 달라버려요. 쳐다보는 눈이. 경악. 말 한마디만 잘못해봐, 그냥.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거. 그러면 이렇게 딱 하니까, 술맛 떨어지네? 왜 이러는 거야, 이제, 막. 원래 또 이맘때가 유권자는 제일 힘이 셀 때니까요. 그 당시에. 여기가 어디라고?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어찌됐든 고생하셨지만 18.4%라고 나오더라고요. 18.2%. 꽤 높은 득표를 좀 하셨어요, 당시에. 첫 도전인데 상당히 높았죠. 그때 모래내 시장 갔더니 또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면 명함을 이렇게 딱 주니까 이렇게 읽고 그냥 좋게 하다가 딱 에이 한나라다 이러는 거야. 야, 그때 내가 경악을 했어, 경악. 아니 그 한나라당이 이거 무슨 귀신이요, 그냥 에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악, 경기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도지사를 나와서 어쨌든 꽤 높은 득표율을 했지만 금방같이 놀래시기도 하셨는데 다음 2년 후에 총선을 다시 한번 나오세요. 그게 아니고요. 그때 한 2달 동안 했는데 계속 여론조사가 9%, 8%. 내가 20%는 어디야 그래도 장관 출신이 내려왔다는 의미가 있고 대통령이 특사로 보낸 의미가 있잖아요. 안 되는 거야 이게. 지지율이 안 올라가니까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하고 정말 또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마지막 한 열흘 정도 남겨놓고 아이디어가 생긴 거야 이제. 아침에 샤워하는데. 야, 이거 완전 뒤집자. 그래갖고 3번 TV 토론회가 있었어요. 네. 3번에 이거 한번 뒤집자. 하고, 그냥 그때 꽃기호가 나온 겁니다. 딱 그냥 밤 10시에 TV 토론하는데 거기에서 모두 발언에 그냥 꽃기호! 하고 내가 외쳐버렸어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그때 탁 해놓고 장닭이 새벽을 깨우듯이 전라북도의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저운천이가 왔습니다!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그랬더니 그냥 옆에 있는 패널 있잖아, 그 후보. 네네. 후보들이 그냥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에 웃음도 나와. 그냥 그 시청자들이 볼 때 갑자기 꽃교 소리 나니까 깜짝 놀란 거지. 그래갖고 3번을 했어요. 마지막에도 하현우 후보가 있어. 마지막 또 토론을 갔더니 정 후보님 또 꽃게 올랍니까? 이게 효과인데 해야죠. 또 했지. 그게 좀 중요했다라고. 그럼요. 그게 엄청난 효과. 마지막 날 그냥 전주 시내를 꽃게만 외쳐서 돌아다니니까 꽃게만 지금. 쳐다도 안 본 사람들이 전부 술집에서 나와. 저게 뭔 일이요? 그래갖고 18.2% 얻었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그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승부를 볼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으신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내가 그 명량 옛날 고구마 네네네. 첨단에 키위 그때보다 훨씬 쉽다고 생각했지. 네. 그때는 뭐 죽음을 각오하고 했는데 18.2% 좀 올리고 더 올리는 건 죽음하고 관계 없잖아요. 네. 네? 오히려 이걸 올리는 걸 보람으로 알고 이 전라북도의 한을 갖고 있는 분들을 녹여내는 일 아니야. 그것도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지난 이제 저희가 좀 빨리빨리 해야 이번 선거 얘기를 하니까 그럼 지난 총선 때도 중간쯤에는 당선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중간쯤이 아니고 마지막에 이제 치고 올라왔어. 치고 올라온 이유가 감동 선거를 했어요.
우리 마누라, 우리 아들, 딸이 와가지고 따로따로 가서 막 그냥, 야, 아버지 좀, 전조사랑 받아주십시오 하고, 아들은 3일 내내 절만 하고, 막 이런 것도 하고, 우리 딸은 그냥 혼자 그냥 전봇대 밑에서 그냥 아주 처량하게 그냥 명함 주고, 이런 게 효과를 봤어요. 작전이셨어요, 그게? 그럼. 아니, 여기 정서를 녹이는 거는 감동밖에 없습니다. 진정성 있는 행동. 네, 진정. 이게 좋고 싫음의 문제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게, 싫음의 문제를 좋게 하는 거는 진정성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못 뛰어넘긴 하셨어요. 근데 상당히 역시 높았어. 포장 속에 귀신이 들어있어갖고 안 되더라고요. 아니 12%를 이겼는데 내가 10%를 졌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여론조사 돌렸을 때는 12% 여론조사에서 이겼는데 결과로 포장 속에서 10%.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이겼기 때문에 결집표가 생긴 거잖아요. 아쉬우셨겠어요, 많이. 아니 하루 전에 나는 다 된 줄 알았더니 쫙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또 여의도 여론조사에서 극비로 왔는데 유력 된다 이렇게 네, 왔더라고. 아니 당선 소감 쓰고 있었지. 얼마나 내가 순진했든지. 그러시고는 이제 그래도 이제 벌써 18.2%,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35.8%. 네.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 지난 지선 때는 안 나오셨어요. 네. 아니 내가 대학도 삼수해서 합격했다 했잖아. 네. 근데 삼수를 더 하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이번에 지선 나와봐야 내가 떨어진다 안 된다. 그러니까 지선은 나와봐야 내가 떨어지고. 왜 떨어지냐면 전라북도에 한 명 뽑아요. 그렇죠. 거기다. 한 명은 내가 되기가 어렵다. 아직은 다 안 녹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11명 중에 11명 중에 한 명 뽑는 국회의원은 줄 수가 있겠다, 이제. 그러니까 삼수에서 그냥 마감을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선은 제가 안 나왔죠. 적어도 한 자리만이라도 좀 다른 당을 찍어 줄 수 있는 좀 여유를 보여달라 이렇게. 근데 이번 총선 얘기를 하면 완산을이 전국적으로도 꽤 그 주목받는. 그렇죠. 왜냐하면 후보도 많고 여기가 또 어찌됐든 현역 국회의원이 당선 가능성이 좀 낮기도 하고 아마 현역 국회의원이 물갈이가 되는 그런 대상 지역. 거기에 이제 정원천 예비후보가 당선 가능성도 높기도 하고 이래서 지금 공천은 받으시는 거잖아요, 무조건. 아니 공천이 아니라 그냥 바로 그냥. 공천이야 뭐. 그렇죠. 내가 경선 없이 안 나온다면 우리 새누리당이 난리 나지. 왜냐면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험지 출마야. 그렇죠. 여기가. 아니 험지지라고. 험지까지는 아니지. 지난번에 30% 얻었는데 왜 험지야? 험지보다 더 안 돼요. 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시장, 군수, 군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우리 바치는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래도 분위기는 지금 그 박근혜 정부 되면서 이런 지역에서 분위기도 꽤 높았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포장 속에 귀신이 있다고. 막판에는 네. 귀신 잡는 어디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전략은 어쨌든 현역 지금 더민주당에 누가 받든지 아니면 이제 국민의당가도 이제 나올 테니까 이제 그 두 분의 초점을 맞춰서 하는데 일단 3자 구도가 좋으시겠죠. 네, 회사는 그 3자 구도나 2자 구도 난 관심이 없고 회사는 때가 있는 법이에요. 지금 삼수의 때가 지금 내가 장관 된 것도 아무도 장관 되라고 생각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때가 있는 법인데 제가 판단하는 게 이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나는 안 돼. 때가 안 돼.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7년? 그분 돌아가시고 난 몇 개월 후에 제가 전주땅을 밟습니다. 그러면 김대중 신화에 대한 재평가는 다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과거의 민주화 세력들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때가 보통 한 5년, 10년 사이에 오거든요. 그럼 딱 때가 오고 있어. 그래서 이정현이도 당선된 거예요. 저 순천에서. 그렇죠. 지금 그래서 지금 김부겸이도 저렇게 김문수를 압도하고 있고 저 대구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아니 세상에 민주주의 하는데 한 당이 100% 차지하고 야당이 100%고 여당이 한 명도 없는 건
진짜 비정상이거든. 이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이게 우주의 섭리예요. 어? 그러면 저 대구도 김부겸 후보가 당선되길 바라시는가요? 그 된다고 봅니다. 또 된다고? 돼야 되고 그래야 지역 장벽이 깨지고 화합과 통합의 시대가 오죠. 지금 국민들은 화합과 소통, 통합의 상생의 시대를 원하는데 지금도 정치는 양극화가 돼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불편하냐고. 그러면 이제 지난 선거 총선하고 이번 총선하고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 당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난번 실패한 게 있고 이번에 그걸 보정한 좀 반성을 해서 바꾼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아니 저는 생각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4년 전에는 아직도 관성이 붙었어요. 그래도 민주당 내 새끼 재평가가 안 이루어지고 우리가 남이가 전라도판. 네. 네. 근데 4년 지나오면서 이정현 당선되고 이제 과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면서 이제 내가 볼 때 포장 속에 귀신이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진짜. 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니까. 우리 도민들의 마음 안에서 이제 바꿔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꼭 보내야 된다. 이래 갖고는 전라북도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갖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그때가 온 거야. 근데 그게 내부의 에너지로서 오지만 네. 외부의 에너지로 더 옵니다. 지금 남풍이 불고 있잖아. 이정현 바람. 네. 동풍이 불고 있잖아. 김부겸 바람. 이 남동풍, 동남풍이 지금 불고 있단 말이에요. 제갈공병이세요? 제갈공병? 적벽대전의 동남풍이 북서풍을 뒤집어 갖고 이긴 것처럼 지금 동남풍이 우리 전주로 불고 있어요. 이 바람이 보통 바람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쓰시는 언어가 근데 좀 우리가 익숙한 언어들이 많아서 우주 에너지 이래가지고. 근데 그 캐치프레이즈들을 보면 일관되게 뭐 쌍발통도 그랬고 뭐 돈보따리와 뭐 일자리를 가져오겠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정현 후보 같은 예산 폭탄이라고 표현했던 걸 이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일부 시각은 약간 회의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안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아무리 새누리당이 한 자리를 했다고 해도 그 이번에 이정현 의원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도 무슨 예산 폭탄이냐, 그냥 뭐 찔끔 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안도 있나요? 지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일보따리, 돈보따리 중에 일보따리가 더 중요하죠. 일자리. 네. 일자리가 되려면 일단 대기업이 이렇게 와야 되고 기업들이 와서 활성화가 돼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중앙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여당이 아예 없으니까 그런 기업이 내려와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그 어려운 농업을 기업화해갖고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뭐가 우호적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지 알아요. 그 우호적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여당의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이제 노조랄지 여러 가지 기업 환경 이런 등등이 풀어야 되는데 그건 내가 해봤으니까 얼마든지 그 문제를 예를 들어서 노조 위원장들을 뭐 일자리 만드는 위원회를 만들든지 그래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기업들이 내려와도 편안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되고 뭐 예산 폭탄 뭐 돈보따리 마련히 가져온다 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예산이 내려온 그 불균형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해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은 이거다 라고 했을 때 그 설득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예를 들어 장관 할 때 그 교육 예산이 300억이었는데 이거 1000억으로 바꾸자 하니까 3배 이상 올라가잖아요. 상상도 못하는 얘기요. 근데 바꿔버렸어요. 왜? 이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게 농업의 개혁은 이제 교육이다. 교육 예산이 이게 뭐냐? 네덜란드는 3분의 1이 교육 예산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3분의 1, 아니라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이거 바꾸자. 그리고 설득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설득력이라고 끈질기게 여기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제가 최고 장점이 뭐냐면 300명 중에 제일 끈질긴 사람은 나가 1등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한번 아무래도 비교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정현 지금 이제 최고위원이죠. 이제
기사를 좀 보니까 물론 비판적인 기사일 수도 있겠는데 이분도 어찌됐든 예산 폭탄을 떨어뜨리겠다 순천 곡성에 했는데 지금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는 예산이 줄었다. 그러니까 증가는 했지만 다른 순천 곡성을 대한 다른 지역의 예산보다 늘어난 비율로 보면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건 뭐 비판적인 기사니까 그러긴 하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도 후보님이 당선됐을 때 이 전주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또 여기다가 진박인데 아니 너는 진박인지 탈박인지 그거 관심도 없고요. 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접근할 사람도 아니고 제가 농식품부 예산을 바꾸면서 그런 노하우를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국책 사업들 몇 가지가 제대로 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국가식품 클러스터도 지금 이제 막 돈 들어갈 때고 그렇죠. 새만금도 마찬가지고 탄소산업도 마찬가지고 또 기금운용본부도 이제 내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등등의 주춧돌만 지금 박아놨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집을 짓는 그러한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거든. 그렇죠. 그 막대하게 들어가는 거를 설득력 있게 일을 하면 예산이 불어나는 거고 그게 설득력이 없게 옛날처럼 그냥 그대로 가면 조금씩밖에 안 올라가요. 지지부진하게. 지지부진 할 수밖에 없죠. 이게 그 초점 맞추기를 제대로 하면 이정현 의원도 막 예산 폭탄이라고 어디 거기만 국회의원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다만 거기에 그 막혀 있는 여러 예산 지금까지 막혀 있는 예산이 많이 뚫었어요. 뚫기는. 그런데 그거를 총괄적으로 봐서 뭐 비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국가정원을 만든다랄지 또는 광주에서 완도까지 고속도로를 이정현이 덕분에 만들었거든요. 막 이런 여러 가지는 굉장히 숨통이 열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하나 됐다고 해서 뭐 나라가 뒤집힐 정도, 전라북도가 뒤집힐 정도는 안 되는 거지만 확실히 숨통은 열 수 있다. 그건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은 지역의 현안을 챙기는 것도 물론 국회의원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해서 국가의 어젠다를 이렇게 다루는 일을 하는데 그런 국가적인 정치에서는 거의 발언을 못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우려를 많이 해요.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죠. 대한민국에 가장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줄이는 것도 예산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하죠. 네.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의 비용은 지역 갈등 비용입니다. 지역 장벽 비용. 이게 통일로 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사실은 동서 갈등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붙여 있는 이념 갈등, 노사 갈등, 뭐 세대 갈등, 빈부 갈등 뭐 이런 건데 그게 모든 거의 원인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지역 갈등이에요. 제가 당선되면서 이렇게 김부겸 또는 이재경 다 당선되는 게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국가의 지금 비정상을 정상으로 올려놓는 것은 곧 수십조를 번 것보다 더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되면서 이제 패러다임이 이제 상생의 통합의 화해협력의 바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다시 출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조금 더 보는 거예요. 최근에 걸로 하면 뭐 발표를 하시긴 하셨던데 요즘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사드 배치인데 사드 후보지로 군산이 지금 거론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새만금. 네, 새만금도 거론되고 있고. 근데 이제 후보님 그 언론 기사를 보니까 반대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질문의 요지가 그거죠. 어찌됐든 국가 정책이 정해지면 그리고 예를 들면 새누리당 당론이 정해지면 그걸 정운찬 후보가 이제 당선인이라고 하면 국회의원 혼자가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만약에 군산으로 온다고 중앙에서 그런 방향이 잡혔는데 우리 새만금이 중국과 경협단지가 만들어졌고 앞으로 3만 불, 4만 불 만들어지는 가장 교두보가 될 만한 데가 새만금이다. 네네. 그러한 설득력이 있는 모든 내용을 갖고 잘 설득하면
아니, 그 사드야 좀 북한하고 가까운 데로 가는 게 더 나은 거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평택으로 가든 뭐 대구로 가든 어디로 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미래의 땅이 새만금이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안 된다. 이거는 국가를 위해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지역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안 된다는 게 오케이만 된다면 여기 안 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설득력을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 무조건 반대하면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사드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그거는 대통령 안보실에서 결정해야 할 고도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돼야 할 일입니다. 그건 누가 감나라 꽁나라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걸 어디다 배치할 거냐. 그 부분은 논란이 많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제기한 거예요. 그냥 뭐 반대한 게 아닙니다. 한중경협단지의 교두보가 되고 또 우리 3만불, 4만불 시대를 열 수 있는 최고의 최적지가 지금 새만금인데 아니 100만 병짜리 55개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거. 어마어마한 산업단지가 그거 될 수 있거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만들 거냐를 준비해야지. 아니 거기다 안보 차원에서 사드 갖다 놓고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드 들어오면 안 오겠죠. 거기다가. 아 그런 게 그거를 잘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집권 여당에 거기에 가서 딱 대들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하죠. 전라북도로 봐서는. 여기서 이제 한마디 하세요. 그게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니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게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아니 다 아는 거 얘기하는 거니까. 네, 최근에 그 송하진 도지사하고 뭐 이렇게 그 전북 현안에 대해서 같이 가셔서 초당적으로 또 도움도 주시고 그런 사례도 꽤 있으시죠? 나는 송하진 도지사를 높게 봐요. 지금은 높게 보셔야 됩니다. 선거 때니까. 왜 높게 보냐면 반대당의 대표를 자기가 긴급 현안으로 SOS를 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니 내일 모레 법사위가 나가는데 내일 법사위를 회의를 하니까 내일 그 새누리당 5명이 예약이 안 만나달라 이거야. 자리를 만들어 달라. 자리를 서울에서 면담을 시켜달라. 근데 그쪽 5명이 송하진 지사하고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부산, 뭐 경북, 뭐 상주, 뭐 인천인데 뭐 그러니까 보좌관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저 바쁘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지. 우선순위가 안 되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걸 내가 바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송하진 지사 만난다고 얘기해갖고는 안 만나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긴급 현안이 있으니까 꼭 좀 만나야 되겠다. 2시에 만나야 2시 반에 만나자 하니까 무슨 큰일이나 된 것처럼 만나주더라고. 네? 그래서 그냥 송하진 지사 모시고 가서 동행해갖고 했더니 세 번째 만난 이병석 전 부의장이 뭐라 하냐면 당신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당 야당이 대표들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참 아름답다. 내가 첫것도 없겠다. 그래갖고 그게 통과되어 버렸잖아, 그게. 그 통과의 대부분의 힘은 내입니다. 이게 이제 갑자기입니다. 갑자기인데.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들이 좀 추상적으로 들렸다면 그 행동과 그런 일들을 보면 여당 국회의원 하나가 여기 생긴다는 것이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당신은 여기 남아 그냥 여기 선거에 먼저 등록을 해. 아니 탄소산업진흥법 만드는 거 국가 예산 만드는 거 다 국회에서 여당 야당이 손을 맞잡고 하기도 하고 경쟁하면서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쪽밖에 없는데 얼마나 힘이 부족하겠냐고. 딴 돈은 양팔을 다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팔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 붙일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건 뭐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어찌됐든 지역균형 발전이 안 되고 심한 편차가 있는 것도 맞고 예산만 해도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이나 이 전라 남북도의 예산 이 비율 자체가 좀 현격하게 차이가 심할 정도로 많이 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지금 정 후보님이 당선이 됐다고 그래서 또는 당선이 안 됐다고 해서 이 격차가 계속 이렇게 벌어지는 건 나라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이래요. 밑에서부터 예산이 쭉 올라가서 이제 총 예산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사무관이니 서기관이니 이런 사람들이
우선 내 떡 먼저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처음부터 밀리는 거야. 전라북도는. 시작점이 다르다. 시작점부터 밀리는 거야. 거기다 위에 올라갈수록 더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있어갖고 줄이면 모르는데 처음부터 작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당 국회의원이 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일꾼이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 일을 아는 사람. 야, 여기 사무관이 이런 일을 벌리고 서기관 위에 조정하고 뭐하고 쭉 올라간 라인을 제대로 봐가지고 그 일꾼이라면 사무관한테 가서도 무릎 꿇을 수 있는 국회의원 정도는 돼야 구르시진 않을 거잖아요. 와서 그런 꿇으라고 날 수 있어도. 그런 마음을 갖는 정도의 진정성을 갖고 끈질기게 붙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 국회의원 내가 그 정운천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이 지역의 여당 국회의원 하나가 아니라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생리를 알고 그 과정을 아는 사람으로서 예산을 따오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아니 세상에 구멍가게 한 사람이 나가서 계획 세우라면 구멍가게 계획밖에 못 세워요. 아니 그래도 일국의 장관을 해서 농식품의 산업을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국가경영을 해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여기 내려와서 6년 동안을 준비했어요. 6년 동안 준비해서 올라가면 어느 사람보다 잘할 거 아닙니까? 설득력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설득력 있어요. 나 그런 거 그려놨다. 저도 등록시켜주세요. 그러면 여당이지만 이거 뭐 농이지만 당선되시고 2년 후 또 정권이 바뀌면 어떡해요? 아니 정권 바뀌어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럴 뿐으로 보여? 아니 정권 바뀌었다 그럴 뿐으로 보여? 아니 정권이 있어가지고 가져오는 게 꼭 아니에요. 네. 그 내부에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이렇게 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거기에서 그냥 세게 반대 의견을 내면 또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걸 잘 조율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말꾼 정치인이 있고 일꾼 정치인이 있더라고. 내가 국회에 가보니까 정말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말도 밖으로 안 하고 조용하게 지역 발전도 시키고 제대로 법도 많이 만들고. 근데 말만 많은 거는 말은 잘하는데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진짜 일꾼 정치인을 뽑아서 보내야 돼요. 아니 내가 배지 하나도 없이 새만금 특별법 만들어내고 기금운용본부 또 국가식품 클러스터 여기 중요한 거 다 여당 역할을 다 했잖아요. 배지 없이도 그 일을 아니까 일머리를 아니까 한 거지 일머리 모르가지고 허겠습니까? 그 일꾼을 뽑아달라 그러지 뭐. 여기서 이제 우리 또 산통을 깨는 혹시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2번만 했더니 마누라가 이제 그만하지. 그렇죠. 장관까지 해놓고 서울에 올라가면 편안하게 살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여기가 뭔 죄 졌다고 뭔 부담 있다고 부채를 졌다고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대요. 3번 대학도 삼수했으니까 삼수 한번 하자. 마지막 한번 하자. 그러면 삼수로 이번에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아니 삼수하고 우남댐으로 가든지 말든지 해야지. 제가 또 와가지고 사수하는 거는 또 우남댐을 가세요. 사수하는 거는 좀 오히려 내 계획이 없다. 인생의 사수는 없다. 최지죠. 아니 그러면 이제 완산을 얘기를 한번 조금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지난 완산은 여기 우리 공보실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느 분이 가장 그래도 물론 2위시겠지만 현재 어느 분이 제일 경쟁자인가요? 제가 볼 때 그 포장 속에 귀신이 제일 눈에 안 보이는 우리의 경쟁자는 없어. 우리의 경쟁자 후보는 없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현실에는. 그러면 귀신에 대한 대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건 제가 동남풍이 불고 있습니다. 남동풍입니다. 남동풍? 동남풍? 동남 똑같구나. 지금 그 동남풍이 불어서 귀신이 지금 저리 멀리 날아가지 않고 있나. 그러다가 저기 여기만 되고 저 위로 올라가서. 저희가 그럼 구체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나이 드신 분 지지는 뭐 확고하잖아요. 그리고 박 대통령의 인기도 영향이 분명히 있고. 근데 아마 40대 이하는 지지가 많이 떨어지죠? 어떻게 극복하세요? 오히려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좀 물어보면 후보에 대한 인지도가 있어요. 이 지역에서 보면 현재 국회의원도 인지도가 있고 그보다 더 좀 후보 인지도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젊은 층들에서는 오히려 정운천 후보에 대해서 인지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해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다 완산을 완전히 뭐 별로 다른 분 후보들은 신경 안 군소 후보인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이렇게 포장하시면 됩니다. 나의 경쟁자는 나야. 근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저기 동남풍이 불어오는 그 이정현 의원도 58년 개띠예요. 네. 근데 또 공교롭게 동풍부는 김부겸이도 58 개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54년 말띠. 야, 말이 개를 끌고 가야겠냐? 개가 말을 끌고 가야겠냐? 야, 말이 개를 끌고 가려면 말에다가 힘을 좀 줘야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막 웃고 힘 주겠대요. 그러면 이제 그 완산을 얘기를 조금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국회의원은 국가를 경영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국가 사무 자체를 감시하기도 하고 입법 활동도 하는데 어쨌든 현실 선거는 지역 선거잖아요. 어찌됐든 완산을에 대한 비전도 좀 안 그래도 좀 묻고 싶은데 일단 요즘 완산을은 어찌됐든 이 신시가지가 상권을 다 지금 그 빨아들인다고 표현해야죠. 그래서 기존 다른 삼천동, 효자동 이런 그 상권도 좀 죽어나가고 있고 인구도 지금 자꾸 빠져서 공동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고요. 삼천동은 좀 심각하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우리 그 도시에 그 삼천이 모이는 곳이 지금 우리 남한에 없어요. 삼천천이라고 해요. 삼천이라고 해요. 삼천이죠, 정확하게는. 네. 삼천 하류에 가보면 정말로 거기에 좋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지? 거기 무슨 파크? 수상 레저 워터파크. 수상 워터파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게 쭉 올라가면 모악산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삼천천이. 삼천천은 국가 땅이고 그 정부 땅이니까 개발이 가능해요. 다른 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금방 개발이 안 됩니다. 그렇죠. 반대하면 4년 걸려버려. 그래서 제가 삼천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터파크를 만들어요? 네, 워터파크 그것만이 그래서 아니고 모악산까지 이어지는 모악산까지 그 틈을 활용해가지고 사계절 꽃을 여기 삼천천 친수경관 복원사업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사계절 그 철쭉꽃이든 뭐든 그 계획을 해가지고 전체가 꽃이 만반하는 삼천천을 만들고 그거를 한옥마을에 오는 분들 다 거기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 오면서 여기서 정주공간 또 여기에 수상 거기 파크 또 워터파크에서 좀 거기서 배도 띄우고. 근데 왜 저는 이게 이렇게 해갖고 이 지역을 저는 이제 제가 제 집이 서울에서 개포동 그 네, 양재천이었는데 양재천을 보면서 야 여기는 돈 많아갖고 이렇게 만드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주로 물을 보시면서 아예 떠오르시는군요. 지금 4대강 얘기하고 조금 겹쳐. 그래가지고 우리 삼천의 천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네. 새로운 문화 공간. 근데 워터파크 만들기에는 그 수량이 너무 적지 않아요? 아니 청계천 물이 내려오는 물입니까? 그렇죠. 그것도 펌프로 이렇게 돌리고 펌프로 있는. 하든 뭐로 하든 아니 청계천 물이 내려오는 물이냐고 한강에 물 올려갖고 하는 거지. 아닌지.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건 다 준비하셨겠죠. 그러면 이제 신시가지 지금 그 상권이나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죠? 여기 임대료가 워낙 비싸잖아요, 지금. 그게 좀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렇죠. 수요 공급에 따라서 그 임대료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야 되는데 이건 불균형이 좀 이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 이런 왜곡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왜곡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어느 정도 경영에 맞게 해야 이게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너무 높아. 그렇죠. 요즘 시세말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시간이 가면 또 그 질서라는 것이 새롭게 오게 돼 있어요. 너무 무리한 건 올라간 건 내려가게 돼 있는데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접근이 이제 필요한데 그 문제는 이제 또 사실은 도지사나 시장이 해야 할 일인데 이제 내가 당선되면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이제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해야지. 제가 그것까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 솔직하신데요? 차라리. 아니, 아닌 건 아니다 해야 믿을 거지. 아, 근데 계속 솔직하셨어. 나 경쟁자는 귀신 말고는 없다. 당신은 여기 선거 연설원으로 등록을 하고 가라고. 선거 연설원으로. 아주 근데 분위기는 되게 좋아요. 지금 그 외부 조건도 좋고 내부도 제가 오면서 보니까 선거 사무실이 제일 그 되는 분위기의 선거 사무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많고 원래 되는 쪽은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인 데잖아요. 사실 지금 제가 가장 그 정치하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요. 진정 믿음. 제가 그 어쨌든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청문회에서 제가 양당 합격을 하거든요. 아, 장관 청문회에 나갔을 때. 15명 중에 4명만 양당 합격을 했어요. 나머지 11명은 못했어요. 한쪽에서 반대했는데 내가 임명했지. 내가 4명 중에 하나 들어갔어. 국방장관, 교육부 장관, 또 의원장관도 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했거든? 근데 그 뒤에 지금까지도 오로지 그거에 집중하고 살아요. 신뢰. 신뢰라는 것은 자기가 해온 일에 대해서 앞뒤로 봐도 그게 믿음이 갔을 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거를 모토로. 그래서 이번에 2번 떨어지고 3번째 도전하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정은춘이 같은 놈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아니, 한 번 하고 장관 한 놈이 도망가고 자리나 차지하려고 하지. 아니, 총장 하라는 것도 안 하고, 대사로 가라는 것도 안 가고, 비례대표로 가라는 것도 안 가고, 오로지 여기서 이렇게 6년간 있는 놈이 조금 또리지 뭐 어떻게 있겠어요? 근데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그 신뢰. 어떤 신뢰는 희생에서 나옵니다. 결국 기득권 갖고 문대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절대 신뢰 안 하죠. 그럼 내려놓고 같이 어우러 주어야 거기에 공감되고 신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일을 제가 6년간 한 거예요. 그러니 이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귀신만 잘 다루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선거운동 지금 하고 계시니까 그럼. 선거운동 물론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아픈 얘기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무소속으로 나오면 안 되냐고. 지금도 그 옷이. 그건 좋은 얘기죠. 무소속으로 나오면 아니 안 되겠죠. 옷이 나는 새누리당 달고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옷 잘못 입었다고 계속 하니 사람 참 아프지. 요즘은 대놓고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욕하는 사람 없어. 그래요? 없어. 최대한 욕이 그 정도. 옷 잘못 입었으니까 옷 좀 바꿔. 안타깝다고. 그냥 당신은 찍어주고 싶은데 그럼 옷이 좀 문제라고. 옷을 좀 뒤집어 입으시던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좀 여기에서 예를 들면 유니폼을 색을 좀 지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당 색깔을. 당선을 위해서. 그래서 한동안 여기 색깔 하얀색이었어요, 연습하게. 그랬어요? 그러면 지우려고 하셨구만요, 좀.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 옷 보시면 알다시피 참 지우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막상 하긴 했지만. 좀 손해 보더라도 진정성으로 그냥 가버리는 게 좋지 않나. 굉장히 고민했어요, 이 옷을. 그러니까요. 근데 그대로 입었어요. 쭉 입고. 그리고 하얀색도 새누리당 색깔이에요. 그래요? 빨간색과 하얀색. 빨간색과 하얀색. 네.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다. 지운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선거 방송이긴 한데 사실 이제 지난 저희가 지방선거 때도 선거 방송을 하긴 했지만 새누리당 후보는 이제 저희가 처음 오늘 인터뷰를 좀 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할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었어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고생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이 들으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오늘 이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하거든요. 참 저는 여기 내려와서 때로는 좀 울분도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이렇게 압박받고 피해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픔이 응어리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제가 녹여서 좀 얻어맞더라도
그분들을 녹여주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람으로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생각할 때 한 6년 정도 이렇게 하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답답하게 하고, 요새 아침에 이렇게 나가서 아침 인사를 하다 보면 크락션 올려주고 막 손을 흔들어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죠. 그래서 그런 한 분 한 분들을 만났고, 또 한 분 한 분 셀카를 찍으면서 그분들 갖고 공감했던 그러한 추억들이 아름답게 이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고 있다. 저는 뭐 이제 2달이 안 남았지만 우리 도민들의 그런 아픈 마음을 계속 어루만져주는 그러한 정치인이 꼭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은천 후보한테에게 쇠고기란? 예. 한답형 질문입니다. 서국이란 저를 교육시켜준 은인이죠. 그러면 정은천 후보에게 새누리당이란? 새누리당이란 제가 활용을 잘해서 전북을 살려야 하는 그러한 통로다. 후보에게 완산을이란? 제가 여기에 정치의 뿌리를 두고 제가 꼭 그 전라북도를 살려야 되는 중심으로 만드는 곳이다. 네. 좀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상 새누리당 정은천 예비후보님과 선거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